오늘의 주제는요, 이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퇴사를 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하실 때 이 굉장히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들이죠. 최근에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이제 재직 중이셨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그 프로그래머셨어요. 네. 그 소스 코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보관을 해두셨다가 네. 이제 퇴사 후 이제 동종업계 아무래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시게 되겠죠. 네. 이제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냥 옛날에 내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지라고 해서 생각 없이 활용을 하셨는데 그게 영업비밀 유출로 이제 고소를 당하신 경우였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죠? 아주 유사한 판례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사 판례는 이제 3D 광학 스캐너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이제 재직하셨던 피고인이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업계로 이직하셔서 자신의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똑같은 스캐너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 영업비밀 유출 행위로 대법원이 인정을 했고 징역형 1년 6개월을 받으신 네.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다시 이런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했어야 됐고 또 그게 비밀로서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섭하는 사안들을 쭉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의뢰인 분이 조금 더 형량을 낮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될 것 같다. 무죄 변론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죠. 다행히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벌금형으로 벌금형 500만 원으로 종결이 되는 이제 좋은 결과를 받으셨던 네. 다행이네요.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진짜 뭐 500 정도로 방어했으면은 그 전 사건에서 1년 6개월이라고 네, 했나요? 네, 네. 정말 생징역형으로. 네. 이거에 비하면 뭐 완전 선방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박남 쪽 일반 기업체 말고 이 병원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다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 문제에 더 나아가서 의료법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핸드폰 번호는 보통 이렇게 차트에 적어주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료 차트에 그것이 적히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의료인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료인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법 위반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료법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핸드폰 번호가 유출돼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중요한데 네. 그 사안 중에 하나도 병원에 근무 중이셨던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을 그만두시고 근처에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셔서 이제 손님이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진료했던 그 환자들한테 저 어디 개업했습니다. 네, 개업했습니다. 뭐 점점점 오라는 그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이제 고소를 하신 거죠. 이전 병원으로서는 중요한 환자들의 어떤 신상 정보인데 그거를 그만두면서 유출해 가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는 뭐 경업금지 위반도 되고 또 핸드폰 번호만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차트 자체가 유출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해당 병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신 사건이었어요. 엄청 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합의로 끝났어요. 이게 대부분이 이게 판례를 찾아보면 이런 판례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사안이 경미해서 합의로 끝나거나 또는 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합의를 이제 종용해? 이끌어 주시거나 또는 뭐 이제 검찰까지 간다 해도 기소 2개월 뭐 기소까지 또 뭐 약식으로 또 할 필요가 없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 몰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선처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송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양쪽이 다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만약에 이 병원이 뭐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운영이 됐다면 모를까? 거기에 재직 중이던 의사가 다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각종 어떤 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병원 쪽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의료계 바닥이 좁고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바로 지척에다가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서로가 잃을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히 됐었고 아마 이 병원 쪽에서도 그냥 경고 차원에서 너가 그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걸로 아마 고소를 활용하신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문서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좀 문서화를 시켜놔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들이밀 수 있는 증거, 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네. 어떤가 싶은 거죠. 뭐 고객이 유출되는 것까지 어떻게 뭐 문서화를 다 시켜놓겠어요. 뭐 10명이 뭐 빠졌을 경우에는 뭐 위약벌로 뭐 1억을 이런 거는 사실 힘들지만 겸업 금지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도 있겠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다는 거. 오늘 이렇게 이시윤 변호사님과 함께 영업 비밀에 관련된 살아있는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